교수님을 전직하고 계시고요.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탐정협회 상임회장님도 작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신도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특강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오늘 그동안 4대 회장으로서 집행부를 이끌어서 임기를 잘 마치신 200대 회장님과 임원님들 감사의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또 새롭게 이번에 5대를 맡아주신 우리 백화의 회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손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노트북이 저랑 성격이 조금 안 맞아서 조금 이게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마 21세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 두 단어를 선정하라고 하면 아마 안전과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게 건강해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우리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의 중요성들을 워낙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간의 관계상 실습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뒤에는 다음번에 이제 장비를 가지고 인원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오늘은 기초소생술 베이킹 라이프 서포터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드리고 요즘 우리 세계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상황이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여기 딱 돌리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호환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누구도 수초 이내, 심지어 수십 초 이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옆에 목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쓰러져 있을 때 과연 주위의 목격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길을 가시다가 또는 어떤 이런 행사장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소생을 하느냐 아니면 죽느냐 또는 소생을 해도 늘 심각한 상해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들에 처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1년에 1860만 명입니다. 1년에 1860만 명. 약 3년 경과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 사망하는 사람의 33%를 차지하고 안타깝게도 이 비중은 우리 후진국들, 개발도상국에서 75%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월드 넘버 1 킬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죽음에 이르는 킬러가 심혈관계 질환인데 이것은 원인들이 어디 있나 이걸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 혹시 계시죠? 고혈압. 두 번째 보면 하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겁니다. 막 고지혈증으로 약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만입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는 심혈관계 질환을 굉장히 위험을 초래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어떤 거죠? 공기 오염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황사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창공을 덮고 우리는 사실은 3년 전 코로나 이전부터 마스크를 썼었죠. 뭐 때문에 썼었죠? 봄 되면은 황사 때문에 썼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그 후에 초미세먼지가 심지어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폐 안에 들어오면 심혈관계를 통해서 우리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 부족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부지런하게 여기 나와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전혀 하루 종일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떡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웰빙 음식이 들어가는데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당뇨가 심혈관계 질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담배 흡연 여기 보니까 쉬는 시간에 어디 밖에 나가시는 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흡연이 굉장히 심혈관계 질환에 아주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질환입니다. 우리 몸은 잘 아시겠지만 오장육부가 따로 있지 않죠. 기능들은 틀릴지 몰라도 전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장이 망가지면 심장이 안 좋아질 수뿐이 없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알코올 남용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음하는 것들, 이런 이유로 해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이유로 해서 1년에 전 세계에서 1860만 명이 죽어간다는 남행이가 우리 국내는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이 한 해에 약 3만 4천 명입니다. 3만 4천 명. 그러면 그런 것은 일반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사람한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어떡할까? 나는 고지혈증 약 먹고 있는데, 나는 혈압약 먹고 있는데 어떡하지? 지금부터 주의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제거하고, 처음에는 혈압이 높으면 약을 드셔서 혈압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제거하면 충분히 혈압약을 꼭 끊고도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좀 전에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을 하면은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영상 한번 눌러주시죠. 이게 지금 우리 자기 가슴 한복판에 있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분에 70번이면 70번 규칙적으로 활동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발작, 이건 심실세동 장면입니다. 심실이 떨어버리는 겁니다. 심실이 제대로 펌프 작용을 해줘야지 우리 몸에 혈액을 내보내고 순환을 시키는데, 이렇게 가늘게 떨어버리면 심장 근육에도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초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쓰러져버리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 자, 심장 발작 환자가 쓰러졌을 때 골든타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 골든타임 어느 정도 시간인지 아시는 분 손만 들어주세요.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4분입니다. 예. 저기 또 한 분 들으셨습니다. 예, 3분 나오시죠.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선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골든타임 4분입니다.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게 되면요,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야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바로 아까 심혈관계 질환으로 죽어가는 길을 예방하는 길. 어떻습니까? 그럼 이거 내려주십시오. 자기 심장과 계속 대화를 나누십시오. 내 심장은 이런 위기 상황에 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오느냐, 이런 느낌을 간과하면 안 돼. 지금과 우리 몸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몸의 이상은 주인한테 미리 얘기를 합니다. 뭘로 얘기를 하죠?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뭘로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까? 우리 이마에서 체온을 쟀죠. 체온으로, 고열이, 그 다음에 통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어디가 가렵기도 하고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제가 급성 폐렴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기침을 할 때 속에서 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코로나 이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심장 발작 환자는 느낌은 가슴이 답답하고 압박감입니다. 뭔가 꽉 차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쪼여드는 듯한, 흔히 말해서 행주나 걸레를 짤 때 이렇게 비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쾌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거의 잘 발표가 안 된 건데요. 점심 식사 이후에 갑자기 온몸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하시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의식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은 주로 심장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CPR을 하다 보면 왼쪽 가슴을 누르는 경우, 그래서 좌측 눈꼬리 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심장은 자기 주먹보다 조금 더 큰데 가슴 한복판에 있습니다. 다만 펌프 작용을 하는 심실이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CPR을 하는데 가슴 한복판을 하지 않고 펌프가 있는 왼쪽을 누르게 되면 늑골 골절로 부작용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부에서 반사통 또는 등 쪽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턱에서 통증이 나서 목을 따라 내려오고 어깨를 거쳐서 심장 발작 징후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아픈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경우 어떤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데 가슴속을 대련 같은 걸로 쑤시는 아주 극렬한 통증이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호흡도 크게 못합니다. 한 10여 분 정도 있으면 몸을 움직여도 두려워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혈관의 순환기 내과 가서 심전도 검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시 괜찮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일하러 가는 거죠. 호미로 막을 걸 호미로 못 막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시간은 어떤 사람은 며칠씩 반복되기로 하고 몇 개월씩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베를린 대학의 드루크밀러 박사가 심혈관, 즉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서 소생한 사람들 대상으로 일일이 문진을 해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상황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급성 심정지, 말 그대로 심장이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정지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34,000명이 일어났습니다. 또는 그런 과정 안에 포함되는 종류가 아까처럼 심장 영상 보셨죠? 팍 떨어버리는 겁니다. 심장 발작. 이런 경우도 떨다가 결국은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정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생존 가능성 현재 2021년 데이터로 했을 때 의료 전문가나 구급대원이 아니고 일반인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목격을 해서 CPR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11.6%뿐이 아니라 10명 중에 1명뿐이 소생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우리 개인들이 내가 만약에 지금 혈압이 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쓰러졌다. 내가 생존 가능성이 11.6%입니다. 생존 가능성이라는 것은 호흡과 맥박, 그 다음에 의식 정도가 돌아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뇌 기능 회복률입니다. 뇌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생존에도 잘 아시죠? 그 뇌 기능 회복률이 중요한데 과연 어떤 상황이냐는 얘기죠. 우리나라 현실은. 그래서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 심장 충격기 쓰러진 사람에게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사람에게 1분 이내에 전기 충격을 주면 90% 이상 4분 골든타임 이내 전기 충격을 주면 80% 이상 소생률을 나타내는 장비가 이 공연장 우리 이 센터 안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걸 바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장비를 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4분 이내는 우리가 그 임상적 사망 상태라고 해서 응급처치를 하면 소생할 수 있어요. 근데 4분이 경과되면 응급처치 안 하고 4분이 경과되면 급속도로 빨리 뇌세포가 생산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서 데미지를 예방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소생하더라도 뇌 기능의 일부가 손상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세계 15,000가지 되는 질병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질병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이건 꼭 피해 가셔야 되고요. 주로 이제 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비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약 70% 정도가 공공장소입니다. 그럼 비공공장소의 대표적인 게 가정이죠. 가정. 그 안에서 약 60대 이상 70대를 포함하면은 70%가 넘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밖에서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하죠? 집에 먼저 들어가서 쉽게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자,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몇 명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거의 요즘 가족들이 같이 살잖아요. 혼자 있다 혼자 집에 들어가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있는데 심혈관계 질환이 노출된 사람들은 집에 있다가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안 되면 비로소라도 밖으로 나와야지 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 목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11.6%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생존 가능성.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주거지역들이 전부 다 고층화돼 가고 있어요. 고층화. 25층 아파트에 산다고 하죠. 거기서 신정지가 왔습니다. 자, 주로 아파트에는 관리 사무실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럼 2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2층에 있어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려가지고 타고 내려가서 또 관리 사무실까지 뛰어가서 가지고 다시 25층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 정도 되면 골든타임 4분이라고 하는데 4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 있어도 그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자는 겁니다. 제발 좀. 그러면 바로 끌어올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안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 한 사람이 4만 원에서 손실 비용을 따져보시죠. 우리 어르신들 한 분은 도서관 하나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도서관 하나.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런 후손들한테 이 좋은 경험이나 이걸 물려주지 못하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대한민국 집권에서 같이 좀 다뤄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가 필요한 거죠. 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요. 목격에서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빨리 119에 신고. 두 번째, 빨리 CPR 하는 겁니다. CPR 아시죠? 교육을 받아보셨죠?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으면 실습 안 하고 가는데 세 번째, 빨리 심장을 충격하는 겁니다. 재세동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우리가 차이버그 서바이벌 생존의 고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한번 틀어주실래요? 우리 저승사자가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끌고 가려고 느닷없이 오는 겁니다. 미리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안 자고 뭘 했어? 늦었네요.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요. 안 돼.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또요? 과로하고 스트레스나 이렇게 됩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일 마치고 집에 딱 와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고마워요, 여보. 쉬엄쉬엄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그럴까? 응? 전조증후가 나타난 겁니다. 눈앞이 흐리들이다고 사물이 제대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집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정말 한심해. 이상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까 콜 한다 그랬죠? 119에 전화. 신고해. 119죠? 여기 풀어놔. 이럴 때 아이가 전화 주시면 아이가 전화를 드리죠. 역할 분담하고.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아빠 왜 이래? 아빠 괜찮을 거야. 1층 로비에 가면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 그거 좀 가져올래? 할 수 있지? 알았어, 엄마. 이 사람이 말을 데려가자고. 저승 명부에 있었습니다. 방금 119에 전화한 거 아니야? 119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버틸 것 같아? 너를 데리고 가자고. CPR하는 거죠? 흉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데려갈 수 없잖아. 가슴 아파도 잘하는데. 그러게. 저 최종실에 있는 것 좀 봐. 실습을 못하는 대신 이걸 보시면서 한번 가상치가 올라보시죠. 우리는 못 데려가겠는데. 그럼 좀더 지켜보자고. 아이고, 남사스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저기 너무 오랜만이야. 저 가슴 부풀어 오르는 것 좀 봐.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 참. 가족들이니까 코로나 감염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인공 마우스 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포기하지. 아까 슬슬 데려갈 준비를 하자고. 엄마!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나오는 안테나 따르면 돼. 저건 또 뭐야? 참 그래. 우리 바쁜데. 멀리 안 내려고
맨살에 아빠에게서 떨어지세요. 하늘을 주고 제 생각이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빠에게서 떨어져. 네, 못 기다리겠네. 데리고 가자고. 그래서 쇼크 버튼 누를 때 몸에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보, 정신이 돌아오고 가족의 건강이 가정의 행복이죠. 네. 이제 정신 차리니까 저승자자도 그래서 CPR 합니다. 예, 꺼주시죠. 잠깐 여기서 봤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쓰러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자기 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즉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주인한테 뭘 얘기하는가? 왜 아프지? 왜 열이 나지? 왜 어지럽지? 왜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잔병이 있는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날 한밤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쓰러지자마자 119에 전화를 하고 또 아이한테 심장 충격기를 가져가고 시키고 바로 남편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CPR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을 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죠. 감염 여부가 있으니까. 근데 가족끼리는 상관없죠. 그래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을 하고 아이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니까 바로 맨살에 붙여서 전원을 켜놓으니까 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구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절차를 한번 보면은요, 심폐소생술은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현장이 위험하면 우리가 접근하면 안 돼요. 안전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의식 확인입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라하시죠. 의식 확인, 의식 확인, 의식 확인. 자, 의식 확인은 어깨를 두들기고 소리를 높여서 환자의 감각기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옆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두들깁니다. 그리고 소리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오래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연습 한번 해보시죠. 부인 이리 와 누워보시오. 오늘 의식 확인 좀 해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진도를 알아서 하시고요. 자, 두 번째가 구조 요청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 보시면 알죠? 자, 혼자 있을 때 핸드폰 꺼내면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 요청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알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첫 번째가 뭐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쪽만 되면 다시 한번 첫 번째 네, 두 번째 구조 요청입니다. 따라하시죠. 구조 요청. 구조 요청. 첫 번째 두 번째 구조 요청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 마스크 써서 얼굴 구별도 안 됩니다. 큰 서로 손을 흔들면서 외치는 겁니다. 나를 봐주세요. 지금 여기 위급한 환자 있으니까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첫 번째 119에 연락해주세요. 두 번째 사람에게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 바쁜데 뭘 다 해요. 그냥 심장 충격기 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자, 손을 흔들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19에 연락해 주시고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올해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강의할 때 하면 어쩌자는 얘기야. 아니요, 상관없어요. 누군가 쓰러졌을 땐 나이가 어리든 아무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뭐였었죠? 두 번째 구조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쓰러졌습니다. 구조 요청. 사람들이 전부 다 지나가는데 핸드폰만 보고 지나간다.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자, 구조 요청 크게 외쳐보시죠. 도와주세요. 119에 연락하시고 심장 충격기가 되어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 백원 회장이 보면 빨간 상의가 특징이잖아요. 빨간 상의 입으신 분 119에 연락해주세요. 그 옆에 마스크 하신 분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소통이 잘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흉부 압박, 가슴을 누르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세 번째 흉부 압박. 흉부 압박. 첫 번째 두 번째
누를 때는 쉽게 생각하시면 스탠다드한 몸은 유두 라인과 몸의 정중앙이 교차되는 부분을 머리 쪽 손에 손꿈치를 대고 다리 쪽 손에 손가락으로 깍지를 껴서 팔을 벗겨피고 이 손꿈치 부분이 환자의 가슴에 딱 위치하면 됩니다. 아까 유두라인과 몸의 정중앙.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여성이나 남성이냐에 따라 틀리니까 딱 봐서 우리 목젖 아래 천돌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돌서부터 양쪽 목골이 딱 만나는 꼭지점, 흉골 단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딱 잡으세요. 환자가 누워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절반을 딱 나누시고 아래쪽 2분의 1 되는 지점 가운데 손을 두면은 절대 명치, 검상돌기 골절이나 늑골 골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运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치는 흉골의 2분의 1 중 아래쪽 2분의 1에 해당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죠. 자, 흉골의 전체 중에 반절로 나누고 이 아래쪽 부분에 2분의 1 되는 중앙 지점에 손꿈치를 놔주면 됩니다. 손꿈치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삐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수직으로 내려줄 때 이때 압력은 자, 센치로 하는 숫자가 골치가 아프니까 이 환자의 가슴 높이에 4분의 1이 내려가게 눌러주세요. 성인의 경우는 가슴 높이의 4분의 1 그것만 눌러 내려주시면 되고 빠르기는 1분에 100에서 120회 1분에 100에서 120회니까 쉽게 생각하면 1초에 2번꼴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적절한 압력 4분의 1 흉부가 내려갈 수 있도록 눌러주고 빠르기는 1초에 2회 정도 그럼 감이 오시죠? 2회 정도 속도로 언제까지요? 스스로 호흡할 때까지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응급구조사가 자 나와주세요 할 때까지 또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교대해 줄 때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이제 포기할 때 그때 외에는 중간에 중단하더라도 반드시 10초 이내에 다시 시작을 해주면 소생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뉴스에 나오면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흉부압과 이게 동영상에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식 확인하고 구조 요청하고 그 다음에 흉부압박하고 그 다음에 재세동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제가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이 CPR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작동하는 것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잖아. 도와주세요. 119에 연락 좀 해주세요. 네. 앞에 하얀 옷 입으시고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승질하고 확인 안 하고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흉부압 위치 잡습니다. 몸을 세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면서 히트를 누르면 자기가 마음이 급해도 빨라지지 않아요. 힘이 들어도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30개 단위로 자기가 손을 내면서 계속 반복을 해준다. 자, 지금 한 것은 코로나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로 입을 대고 인공을 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경우에 흉부 압박, 핸즈 올리시가 흉부 압박만 잘해도 소생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코로나가 심화된다 그러면 흉부 압박을 할 때 마스크를 안 썼으면 손수건이나 타월로 호흡기를 덮어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누울 때 흉부가 압박되면서 이 사람 폐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나한테 올 수가 있죠. 구조활동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내 안전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환자의 안전인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정리가 된 게 아니니까 만약에 흉부 압박을 해야 된다면 마스크를 안 써서 띄워주거나 아니면 이런 걸 호흡기를 덮고 해주시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아까처럼 심장이 자기 박동을 못했을 때 바로 전기 충격을 통해서 심장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뜰 수 있도록 해준 게 이게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 여기 보면 이게 기차역에 있는 겁니다. 기차역. 이건 스탠드역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경광등이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거나 옆에 있어요. 이 문을 열면은요 사이렌 소리가 크게 나면서 경광등 불빛이 막 번쩍거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얼른 겁이 나서 닫아요. 그게 아니고 주위에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근처에 위급한 환자가 발생해서 빨리 와서 도와주시오. 혹시 연습 삼아 좀 이따 이 로비에 있는 거 당겨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기면 난리 납니다. 자, 전기 충격을 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애니메이션에서 아이가 물어줘. 엄마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이거 전원 켜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전원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열고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 게 있고요. 이 안에는 본질하고 패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패드는 한 번 쓰고 보내는 일회용입니다. 패드가 2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에는 전부 다 이처럼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져서 어느 부위에 부착을 해야 되는 건지 다 나와 있고 이것은 이 뒤를 떼면 젤이 두툼하게 붙여져 있어가지고 환자의 맨살에 붙이면 딱 달라붙고 그 다음에 전기 충격 때문에 실제로 두툼한 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효기간이 2년 한 번도 안 써도 2년 되면은 폐기를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우리 회장님 한번 보시고 오늘 좀 회장 취임하셨는데 자, 전원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 실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전원 버튼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이 쇼커 버튼 누르는데 그게 아니라 전원이라고 이거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인 모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애들은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그림으로 여기 다 그려져 있어요. 이대로 환자에게 부착하는 거죠. 아 여기 다 그려져 있는데 이거 못 따라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로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집착하면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가 환자에게 그림과 같이 패드를 부착해 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1번 패드, 2번 패드 있는데 어떤 분들이 1번 패드, 2번 패드 어떻게 붙여요? 바꿔 붙이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꿔 붙여도 요즘 건 장비가 좋아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꿔 붙인다는 얘기는 침착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대로 응급조치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1번 패드는 1번 자리에, 2번 패드는 2번 자리에 꼭 붙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배우자님께 제가 동영상으로 찍은 영상 강의 자료 짧은 게 있는데 그걸 좀 보내드리고 오늘 이제 예정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 앞에 쓰러진 사람,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 그 부분에서 간과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주위에서 쓰러지는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안정적인 2023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